고종딸. 오랜 옛날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때 아닌 왕비를 구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냐고요? 갑자기 왕비가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 많은 여자 중에 왕비감이 없다니 쭈쭈. 왕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여봐라, 지체 말고 남쪽 나라로 내려가 왕비를 구해오도록 하라. 왕의 엄명에 신하들은 제주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단 말인가. 그러게 말이오. 산새를 보니 길게 뻗은 줄기가 바다를 감싸고 옷같이 맑은 물의 맛은 신비에 가깝지 않소. 과연 왕의 명이 옳도다. 남쪽 나라에서 왕비를 구하라 하지 않았는가. 여기엔 틀림없이 왕비감이 있을 거야. 중국에서 내려온 신하들은 제주의 아름다움과 시원한 물맛에 넋이 나간 듯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저 여자야. 신하들이 돌아본 곳에는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은 평범한 여자인 듯한데 푸른 빛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머뭇거리다가 푸른 빛을 헤치고 여자가 있는 곳에 다가갔습니다. 저 사정이 이러이러하여 왕비를 구하고 있으니 허락하여 주시길. 신하들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허락하였습니다. 중국의 왕은 제주의 여자를 보자 매우 만족하여 곧 혼인하니 10달이 되어 아기를 낳았습니다. 뭐라고?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고? 황공하옵니다. 저 이런 망측한 일이 있나? 사람이 사람을 낳지 않았다면 괴물을 낳았단 말인가? 황공하옵니다. 알을. 무엇이? 알이라니? 왕비는 알을 5개 낳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알은 커다란 닭만큼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괴상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닭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알에서는 잘생긴 사내애가 10명씩 모두 50명이나 나왔습니다. 1년이 채 못 되어 어른이 되었고 키도 컸습니다. 사내 아이는 50명의 군졸들이 힘을 합쳐도 꼼짝하지 않는 돌을 거뜬히 움직이니 나라 안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옵니다. 바로 장군의 정기를 타고났으니 나라 안에 큰일이 일어날 징후이옵니다. 장군의 정기라? 예, 왕비의 고향은 원래 왕이 나올 터입니다. 그 섬의 기운이 장사를 낳게 되었사옵니다. 하오니 그 땅의 정기를 끊어버린다면 저 왕자들도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반드시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을꼬? 풍수지리에 능한 고종딸을 보내어 정기를 끊음이 옳은 줄 압니다. 그렇게 시행하렸다. 왕은 고종딸을 제주로 보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고종딸은 고개를 저절로 끄덕거렸습니다. 과연 훌륭한 인물이 나올 상이로다. 고종딸은 흠칫 한 곳에 눈을 멈췄습니다. 푸른 전기가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밑을 흐르는 물줄기가 혈이로다. 혈을 끊어야 물은 마르는 법. 고종딸은 물줄기에 새꼬챙이를 박아 혈을 끊었습니다. 고종딸은 동쪽에서 시작하여 차례로 물의 혈을 끊으며 서쪽으로 가다가 밭을 가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이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이 근방에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이 어디 있소?
난 이곳에서 30해를 살아왔지만 그런 물이 있다는 소리 못 들었소. 거참 이상하다. 아무리 찾아도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은 찾지 못하니. 고종딸은 허리춤에 있던 지리서, 땅의 위치를 표시해둔 지도를 펴보다가 화를 냈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있나. 있지도 않은 행기물을 표시해 놓았으니. 고종딸은 지리서를 찢어버리고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고맙소. 그대 덕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소. 고종딸이가 나타나기 전에 헐레벌떡 농부에게 달려와 살려달라고 사정했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녹그릇에 물을 떠다 쟁기 아래 숨겨달라고 부탁을 했던 행기물의 신이었습니다. 꼬부랑나무 아래란 쟁기 아래란 뜻이고 행기물이란 녹그릇의 물이란 뜻입니다. 고종딸은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지리서에 그렇게 표시를 해두었던 걸 깜빡 잊고 지리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도사였습니다. 도사도 어떤 땐 실수를 하나 봅니다. 고종딸이 지리서를 찢어버렸기에 서쪽의 예월, 협재, 서림의 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 하네요. 가만, 저게 왕후 지지, 왕이 나올 짐의 일이었다. 고종딸은 삼방산 아래에 길게 뻗은 용의 지맥이 꿈틀거림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용이 삼방산을 입에 물고 바다를 가로질러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고 고요한 음악 소리가 은은히 퍼지며 은물결이 춤추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왕국의 형상이로다. 고종딸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삼방산을 입에 물고 사계리에 다다랐을 때 용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시뻘건 피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고종딸이 사정없이 칼을 내리치니 용의 등이 산산조각났습니다. 용은 목을 길게 뻗어 삼방산을 향해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할 일은 모두 끝났다. 고종딸은 제주의 전기를 모두 끊었다고 생각하며 배에 올랐습니다. 저런 괘씸한 놈이. 참고 참았던 한라산의 신이 노했습니다.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중국에서 오더니 한라산 신이 만든 아름다운 땅을 제멋대로 망가뜨리니 분통이 터졌습니다. 예이! 한라산의 신은 천둥, 벼락, 태풍을 불러 고종딸이가 탄 배를 바닷속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 후 제주도에는 왕도, 힘센 장군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종딸이가 왕과 장군이 태어날 전기를 끊었기 때문이라 전해옵니다.